오늘은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회책 22쪽, 23쪽, 24쪽을 살펴보면서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덤으로 4학년 때 배웠던 지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책 22쪽을 같이 보면서 영상을 시청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위치를 알아봅시다. 자연환경 이외에 행정구역으로 지역을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행정구역은 자연환경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역사적인 부분이라던가 사회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책에 보시면 행정구역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나눈 지역을 말하는데 행정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먼저 22쪽의 지도에 보면 자 여기 사자 모양 보이시죠? 이 사자는 우리 사회 지도에서는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죠. 사자의 맨 윗부분은 북쪽, 그 다음에 사자에서 아래로 뻗어 있는 이 막대기 부분은 남쪽이라는 거, 그리고 서쪽, 동쪽까지 잘 확인하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지도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계라는 것은 도끼리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 특별시, 광역시, 도계를 나누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시, 군계. 이건 뭐냐면 도 같은 거 있잖아요. 도. 경기도, 전라남도, 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도들의 도 안에 있는 시나 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도 이런 도 안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시와 군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분홍색 선은 휴전선, 남과 북을 가르는 휴전선이고요. 마지막으로 특별시, 광역시를 나타내는 빨간 점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의 아래쪽에 보면 축척이라고 해서 실제 이만큼의 길이가 실제로는 100km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4학년 때 배운 거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 빼고 우리나라를 보시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시, 도라고 불리운 지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시를 보면요, 특별시, 서울특별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충청남도와 북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광역시들이 보이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광역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큰 단위의 행정구역을 우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도 부릅니다. 지방자치 선거를 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이 빨간색 글씨, 그리고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전부 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22쪽에 있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이고요. 북한 행정구역도 보시면 지금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가 있는데 북한의 행정구역과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쪽을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읽어드렸던 특별시는 뭐고 특별자치시는 어디고 이런 내용들이 23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지역을 제외하면 특별시 7곳과 특별자치시 7곳, 광역시 6곳, 그리고 도 8곳과 특별자치도 7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총 합치면
자, 1에 1 더하면 2이고 2에다가 6을 더하면 8, 8에다 8 더하면 16, 특별자치도까지 17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는 시청이 있고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도청은 대부분 시나 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책 그 뒤쪽에 보면 활동 2번, 3번 있는데 2번, 3번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특히 대한민국 남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그 스티커 모양의 퍼즐 형식으로 붙여볼 수 있게 하는 활동지거든요.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23쪽에는 빈칸 채우기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특별시는 점이 빨갛게, 특별시니까 빨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나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곳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청이 위치하는 곳을 특별히 뭐 따로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지역으로 가면 좀 상황이 바뀌는 게, 도지역에는 그 도를 관할하는 도청이라는 그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을 아마 4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경기도 생활을 배우면서 또는 뭐 다른 도의 생활을 배우면서 배웠을 텐데, 도청의 위치는 이제 도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도청이 위치하는 곳이 그 도 안에서도 가장 좀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인 면에서도 좀 중심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청이 무안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라남도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하여간 지금 현재 도청은 무안에 있고요. 경상남도, 전라북도는 빈칸이죠. 그 다음 경상북도도 빈칸, 충청북도도 빈칸, 충청남도는 홍성에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상황이 전라남도하고 비슷한데, 하여간 지금 현재 충남의 도청은 홍성에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청이 2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도청은 수원에 있고요. 수원에 있고, 경기도는 인구가 1000만이 넘다 보니까 그 도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일부가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라는 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북부청사와 수원에 있는 본청사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강원도도 빈칸이죠. 도청 소재지. 그러니까 도청이 있는 도시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사회과부도 52쪽에서 확인하고 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좀 비어있죠. 여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책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은 이제 조선시대 행정구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의 이름의 대부분이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2학기 사회수업 시간에도 나옵니다. 조선시대 부분을 배울 때 나오거든요. 하지만 미리 알아둔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없고, 우리가 행정구역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행정구역을 보자면 조선이 막 건국했을 당시에는 행정구역이 정확하지 않다가 왕이 몇 번 거치면서 행정구역이 확립이 됩니다. 태종 때인데요. 조선시대는 전국을 8도로 나눴습니다. 8개의 도로 나누었는데,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나누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렇게 나눴어요. 8도로 나눠서 팔도강산이라는 이름, 또는 또 먹을 것 중에 팔도 브랜드가 있죠. 그게 여기서 온 겁니다. 이 팔도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좀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전라도가 전라남북도, 경상도가 경상남북도,
충청도가 충청남북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그 조선 말입니다. 이렇게 나눠진 게. 그랬다가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런 식의 행정구역이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에 뭐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건 없었지만 도지역의 이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도지역의 이름들도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거죠.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다른 영상에서 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덤으로 설명이 좀 미약했던 북한의 행정구역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